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 세계의 연기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은 우리 우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였고, 오늘은 그런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모습을 변화해 가는가 하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주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주의 진화, 그래서 성주개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우주에서 전개돼 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성주개공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지만, 공의 상태,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우주의 모든 곳에 별이 일시에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어떤 상태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그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는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성간물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상태라고 해서, 이때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가 되겠습니다만, 이때 공은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즉시 공의 그런 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 그거 자체를 그냥 공이라고 한 건데, 그런 공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는 아니고 수소 원자 같은 것이 곳곳에 깔려 있는 그런 상태가 성주개공의 공의 상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의 상태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별이 생성하는 건데, 이것을 성주개공에서는 이제 성의 상태, 별이 이루어지는 상태, 뭔가의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간물질이라는 것은 별과 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물질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소 같은 것이 있고, 그런 성간물질들이 어디나 일정한 그런 농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밀도가 높고 어떤 부분에는 밀도가 얕게 되죠. 근데 그런 밀도가 높은 그런 부분에 있던 성간물질들은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서 때로는 서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밀도가 부분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또 그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그런 수축이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균일하게 우주 공간에 퍼져 있던 성간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별이 이루어지는 성주개공의 성의 그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들 간의 자체적인 중력으로 수축이 되면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 과정도 상당히 사실 복잡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은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빛을 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복사라고, 물리학 용어로는 복사라고 하는데, 빛이 이렇게 나가는, 어떤 물질로부터 뛰쳐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복사 현상으로는 겨울철에 옛날에 쓰던 난로 같은 거에다가 석탄을 집어넣고 때우게 되면은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게 되죠.
요새의 전열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열기에 그 열선이 전기를 켜게 되면 빨갛게 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의 금속 같은 경우 뭐 한 500도 이상의 온도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빛이 나오게 되죠. 그 열선이 붉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열선에서부터 빛이 우리 눈으로 그 열선에서부터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전 열선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 같은 데서는 500도에서 그런 그 전선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와는 다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한 1000만 도 이상이 되는 그런 온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이죠. 잘 아시다시피 핵융합 반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수소 원자 4개가 합해지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수소 원자 4개의 무게보다 헬륨 원자 하나의 무게가 아주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태양과 같은 항성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성간물질들이 자체 중력에서 모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축이 진행이 되면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은 핵융합 반응에서부터 그 생겨나는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의 단계고 그렇게 별이 일단 탄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발하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다시피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겉모습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뭐 수소나 헬륨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을 팽창시켜서 폭발시키고 팽창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런 두 경향이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지속되는 그런 단계가 성주 개공의 주의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양의 수소가 소모되면서 헬륨으로 바뀌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항성이 바깥으로 내뿜어내는 빛의 양도 대체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 주의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도 어느 정도 그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별이 발산하는 빛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밝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이 거의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 거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겉보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그 핵폭탄의 핵 분열 반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격렬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태양 같은 별을 본다고 하면은 그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은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헬륨 원자의 양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양과 헬륨 원자의 양을 계산해 보면 태양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발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의 그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한 50억 년 동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태양이 변하지 않고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50억 년 후에 어느 날에는 이제 태양이 지금의 상태를 마감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단계가 이제 성주교 세 번째인 괴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별이 붕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그 대체로 일정한 양의 빛을 내뿜었는데, 그 태양 자체가 그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자원이 수소 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를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항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많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령 태양 같은 거는 뭐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량이 다른 그 항성들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까 그 주의 단계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거의 일정하게 빛을 발하고 있고 크기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격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이 그 팽창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별이 수축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경향이 평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핵융합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성질이 없어지면서 질량이 큰 항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수축만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작은 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별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백색 외성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의 질량이 상당히 크면은, 별의 자체 무게가 굉장히 크면은 수소에서부터 헬륨으로 가는 그런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 헬륨이었는데, 이번에는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2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여러 가지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지구에는 태양은 오히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는 수소와 헬륨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 92가지의
다양한 원소들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에서부터 온 것일 수는 없습니다. 태양 자체는 지금도 수소와 헬륨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50억 년 이전에, 그러니까 태양이 활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천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지금 45억 년이라고 보고 태양이 지금까지 활동한 나이를 한 50억 년이라고 봅니다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그것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데서부터 왔고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지금 현재의 태양계의 가족들 중에 하나인 지구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지만 지구의 나이는, 지구가 이렇게 형성된 거는 45억 년 정도로 봅니다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사실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태양이 50억 년의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도 50억 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3차 핵 융합 반응을 다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력에 의한 수축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수축만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격렬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잔해들이 우주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별의 잔해들을 남기게 되고 그러면서 중성자 별들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별의 붕괴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맨 처음에 별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주에 뭔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 상태부터는 일정하게 자신의 크기와 밝기를 유지하면서 별의 어떤 수명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한 연료를 1차에서 끝나든지 2차나 3차 핵융합 반응이 있든지 혹은 여러 가지 별의 자체의 질량의 다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지만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또다시 그 별을 이루고 있던 여러 물질들이 우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무거운 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에 떠 있는 암흑 물질인데 이게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가 워낙 강하게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밀도가 아주 커서 이 표면에서의 중력이 빛을 탈출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중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블랙홀로부터는 어떠한 빛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블랙홀이 가령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빛이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혀 그 존재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기 블랙홀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빛이 이렇게 오던 빛들이 블랙홀 근처에서 휘게 됩니다. 휘게 돼서 우주를 관측을 해보면은 어떤 한 점 부근에 비슷한 그런 별의 모양이 둥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동일한 어떤 별에서부터 온 빛이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 블랙홀에 잡혀갖고 이렇게 휘면서 지구에 관측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랙홀이
마치 렌즈와 같이 어느 한 지점에서 나와서 퍼져가던 빛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것이 지구에서 관측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질량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별의 없어짐의 단계, 성주 괴공의 괴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빛을 발하던 별의 잔해가 우주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별의 잔해들이 다시 또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모아지게 되면 또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빛을 발하다가 또 분해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사실 이제 길게 살아야 한 100년 정도 사는 그런 그 삶을 가지고 있는데 100년 정도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별, 계속 같은 양의 빛을 발하고 있는 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별도 태어나서 머무르고 다시 붕괴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진화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우주에는 2, 3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각각의 은하에 2, 3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별들이 다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성간물질로부터 별이 생성되고 별이 소멸하고 다시 그것들의 잔해로부터 별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인연의 모아짐과 인연의 흩어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이든 달이든 어떤 천체는 정말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반복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예외 없이 다 무상이다. 어떤 일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 항상 있는 그거 그대로 있는 건 아닌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별조차도 성주개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것을 다윈에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가 논의됐을 것 같은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종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 전체도 진화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진화를 하게 된다. 진화라는 것이 생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주의 현상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동일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면서 그대로 상속되지도 않고 서로 단절된 것도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단한 중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간물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성간물질과 별은 서로 겉보기에는 뭔가가 새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전혀 없던 거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성간물질의 인연의 모아짐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간물질로 언제나 남아있는 우주에 퍼져있는 수소원자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언제나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아지면 그것이 별이 될 수 있는 또 그 별도
그대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흩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매 단계 전부 무상이고 무아인, 그 전체가 인연의 모아짐과 인연의 흩어짐인 연기다. 이 우주 전체가 연기가 실현되는 그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리된 모습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태양이나 항성이나 그런 것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 덮인 산을 보면 우리가 산 자체만 그냥 보고 있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상당한 기간 동안, 눈이 오고 겨울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산의 골짜기에 가보면은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눈이 녹고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적어도 추운 날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녹아내리는 눈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먼 데서 보면은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을 먼 데서 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먼 데서 보면은 그런 강물의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강물의 그 상태는 조금 후에는 그 위에 있는 물들이 그 자리를 흘러와서 메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먼 데서 보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다. 눈 덮인 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나 먼 데서 보면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강물이지만 끊임없이 상류의 물들이 하류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태양도 어제의 태양이 오늘 보면 오늘은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이 다음 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의 모습이 조금 이 순간 달라지는 것은 그 안에서 매 순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축적이 되면서 50억 년 후에 어느 날 태양이 지금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태를 끝마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부터 우주 공간으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중지의 에너지가 더 이상 발산되지 않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잃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구상에서 지구의 모든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다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그 지구의 지층 밑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에서부터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실제로 그 생명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그런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대기의 순환이라든가 바닷물의 순환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순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에서 오게 되는데, 만약에 5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금과 같은 활동을 멈추게 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 그 역사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태양이 오늘하고 다 다르고 조금 전의 태양이 조금 후하고 다른,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양도 생겨났다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면서 뭔가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시간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무상이고, 그런 것들은 없어짐과 생겨남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되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서로 순환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우주에 어떤 별들이 생성되고 분해되고 그 분해된 것이 다시 모여서 생성되는 그런 모습은,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그 낙엽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양분들이 그 다음에 새싹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천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이 다 똑같이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나 별의 잔해가 모여서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그거나,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봄날 새순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 모두가 전부 다 순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순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뭔가가 새로 만들어졌고 뭔가가 새로 없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전혀 없었던 것이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 아니고, 있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수가 있죠.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수증기가 맺히면서 물방울이 되는 것도 뭔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휘슬 바라던 별이 분해가 되면서 잔해들이 우주로 흩어지는 것도 그렇고, 나뭇잎이 썩으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조각들로 나눠지는 것도 그렇고, 물을 끓였을 때 물방울이 올라가다가 수증기로 되면서 가습기 같은 데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습기에서 처음 이렇게 나올 때는 물방울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수증기로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관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새로 보이게 되기도 하고, 보이던 것이 안 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리고 또 뭔가의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인연의 흩어짐에서 뭔가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관측을 합니다만, 그때 새로 뭔가가 생겨나고 새로 뭔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방울이, 눈에 보이던 물방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변했다고 해서 뭐가 없어진 건 아니죠. 눈에 보이던 별이 잔해로 분해가 됐다고 해서 뭔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또 거꾸로 수증기가 응축을 해서 물방울이 됐어. 안 보이던 수증기가 눈에 보이던 물방울이 됐다고 해서 뭔가가 생겨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의 형태를 바꾼 것뿐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측하기에는 뭔가가 생겨나고 뭔가가 없어진 것 같지만, 뭔가가 늘어나고 뭔가가 줄어든 것 같지만, 정말로 뭔가가 태어나고 뭐가 없어진 건 아니고, 정말로 무엇인가가 늘어나고 정말로 무엇인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늘어남과 그 줄어듦, 그 생겨남과 그 없어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이고 모습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뭔가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단지 인연의 모아짐일 것이고, 우리에게 보였던 뭔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은 인연의 흩어짐일 뿐이다. 그것이 서로 연관된 인연의 전체입니다. 연기의 과정에서 인연의 모아짐과 흩어짐에 의해서 뭔가가 나에게 나타나고 뭔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연의 화합과 별리일 뿐 아무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은 없다. 자신의 형태만을 바꾼 것이다.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니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부정불감이 됩니다. 그 하나의 전체, 그것이 인연의 화합이고 멸하는 것에 의해서 생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생이라는 것에 의해서 멸이 있게 된다. 이때 생과 멸은 불생불멸에 나오는 생과 멸과 다르게 우리에게 뭔가가 보여지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뭐가 없어진 걸 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나타남과 없어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생은 멸의 원인이 되고 멸은 생의 원인이 되는 생과 연이 인과 과로서 서로 연관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남과 없어짐,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속된 전체로서 우리 우주 안에서 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체 생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순환 과정을 특히 생명세계에서 명확히 볼 수 있지만 그런 순환 과정이 생명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물리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주개공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상태에서 서로 모이는 작용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그것들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 형성의 과정,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가 괴멸되어가는 그 과정은 무상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괴멸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이때도 어떤 물건이 무상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형성되고 괴멸되는 그런 동안에도 무상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일체의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의 기간에도 동시에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그때도 무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태양은 일정한 크기와 밝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격렬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의 태양과 지금의 태양은 분명히 다른 상태에 있을 거다. 눈 덮인 산이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눈이 녹으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먼 데서 보면 흐르는 강물이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계속적으로 물이 흐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어제와 오늘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태양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흐르는 강물도 눈 덮인 산도 전부 다 자신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변해야 간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정한 모습, 일정한 형태,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의 기간 동안이라도 무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주의 기간에서도, 머무르는 그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생명체든 우주의 천체든 변화시켜 나가고 간다. 변화시켜 가고 있다. 그런 과정도 끊임없이 인연의 연속이 된다. 주변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죠. 생명체에서는 그것이 신진대사가 됩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걸 또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태양에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에너지 발산 과정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빛을 계속적으로 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거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이 빛을 계속 발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핵융합 반응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계속 빛을 발한다는 것 자체가 태양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주 개공의 각 단계, 성이라는 단계라든가 괴라는 단계라든가 공이라는 단계, 주라는 단계, 그 어느 단계든지 전부 다 주위와의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인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의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자는 생명이든 천체든 빠짐없이 일체가 다 무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의 단계에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